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우크라이나 상황 걱정입니다. 미국이 침공 D-Day라고 했던 16일이 어제였는데요. 편안간 푸틴 대통령 러시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외교 안보 상황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러시아 상황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러시아 대사,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외교 특보단장 맡고 계신 박노벽 전 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입니다. 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야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면전은 일단 미뤄졌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으로 확인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외교적인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죠.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특히 동부 쪽 거기에는 아직 군대가 남아 있는 거고, 일부 이제 훈련 마친 벨라루스나 크림에서는 이제 조금 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보도에서는 또 박격포 공격을 했다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이 사실 그게 이제 휴전으로 말로는 했는데 항상 거가 어느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강도 수준의 이제 공격이 서로 공방이 오갈 수가 있고요. 또 사이버 공격 또는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이제 독립국가 선언을 지키자라고 러시아 하원에서는 이미 이제 결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지금 유럽 특히 그 미국이라든가 또 독일, 일본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될 거냐 하는 게 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유럽 국가들은 지금 그 지역에서의 긴장이라든가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보 질서, 유럽의 안보 새로운 체계를 한번 만드는데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관계가 항상 이랬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때문에 이 갈등이 터진 겁니까? 네, 물론 거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한데요.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제가 양쪽에다 근무를 해보니까 전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지적으로라든지 그런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아, 그래요? 서로 형제가 아니라 다름없습니다. 형제 사촌 서로 간에. 형제간인데 사이가 나쁜 형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탈냉전 이후부터.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 더 좀 자세히 보면은 거가 러시아적인 그런 그 민족들이라든가 성향이 있는 쪽이 절반이고요. 또 헝가리나 폴란드 같이 친유럽적인 성향을 가진 그 국민들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굉장히 통합적으로 또 그 국민들의 이제 마음을 읽으면서도 그걸 이제 잘 보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는데, 그게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 좀 민주화라든가 부패를 없애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루스라는 그 기원전부터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국이 사실 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나라의 그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로서는 자기들의 문화적 정신적인 그런 원천이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서방이나 적대적인 세력의 동맹이 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아무튼 뭐 친러냐 아니면 친유럽이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선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한 혐오감
그 부패로 얼룩진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코미디언 정치인을 맞습니다. 뽑았잖아요. 네, 완전히 그런 그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기대를 하면서 뽑았는데 네. 역시 또 뭐 여기도.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정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서 우리는 또 좀 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그 소련 시대의 그런 이제 영광 내지는 지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다극 체제를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동안엔 미국 중심으로 세계화도 있었고 자유주의 그런 그 물결도 있었는데 거기에 정면 이제 도전하니까 이게 이제 중국하고 같이 제휴를 러시아가 하는 통에 간혹 그 신냉전이라고들 말씀들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유럽에서 이게 정말 전쟁 또는 긴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이제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제휴가 더 강화될 거고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이제 냉전의 그런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지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그 주변 국가 참 외교 노력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제 여력이 지금은 중국과 미중 관계만 치중을 주로 한 면이 있는데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우리는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앞으로 외교를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미러 대결. 이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 지도자는 뭘 배워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사실 브레제진스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카터 때 안보보좌관도 말했듯이 한국, 터키라든가 또 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아주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대국에서 이건 끼어 있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변 국가도 잘 지내면서 균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특히 우리는 다행히도 한미동맹이라는 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을 고도화도 하면서도 한쪽에만 너무 편중하지 않고 좀 중국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도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2919님께서 푸틴 대통령 전쟁을 안 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괜히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얘기하는데 마음을 다 놓지는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중립국 선언 뭐 할 가능성 다른 체제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가기는 아마 국내적으로 좀 복잡해서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균형 정책을 취하겠죠. 중립국 하려면은 이제 그 나라 자체가 그 중립을 지킬 만한 또 실력과 군사력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하고 주변국이 존중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의 또 60%는 아까 말씀드린 형제처럼 잘 지내왔던 러시아하고 그동안에 이제 자꾸 서방 측의 민주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러 감정이 굉장히 셉니다. 60% 이상이 또 나토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럴 때 좀 해안을 발휘해서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주변 국가 잘 지내는 거다라고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때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도 저 서방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지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지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이 갈등을 또 좀 가라앉혀야 될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실용 외교. 자, 민주당 선대 외교 특보 단장을 맡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는 이 상황 잘 이해하고 잘 공부돼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세관에서 계속 아마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그 같이 스터디를 해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습니까? 물론 아주 뭐 흡수력, 소화력,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뭐 본인이 또 본인의 그 생각한 바를 잘 대입을 하셔가지고 굉장한 그 지도력 또는 이게 능력 있는 외교를 하실 분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외교 안보 관련된 책도 많이 읽는 것 저도 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재명
이재명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봐야죠. 우리는 이제 국제 정치에서 활동을 하려면 국력, 그러니까 강한 안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안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평화라는 게 존재를 해야 네. 우리가 번영도 하고 모든 활동이 원활해지는 거니까요.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익을 지키면서 이런 이제 강대국 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이제 실용 외교를 좀 써서 우리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 무대에서 이제 선도하는 나라가 좀 되자 네. 하는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 중에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겠다, 이 얘기를 가지고 대량 응징 보복이 선제 타격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인터뷰도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러셨군요. 그건 좀 국제 정치 또는 이런 안보에 관한 좀 그 지식을 좀 깊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 관계에서 이런 긴장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현재는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 거로 넘어가는 평화의 문제인데, 싸우지 않도록 하려면 억제를 시켜야 하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큰일 난다 하는 대량 보복 응징이라는 능력을 갖는다는 건지 그걸 사용한다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식을 잘 구별을 잘 하셔야겠고, 특히 그 힐에 기고한 그 최승한 인을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이런 안보 자세, 안보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윤 후보가 얘기한 그 편승역 이런 걸 보시면서 한반도에서의 안보 리스크가 누가 더 크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걸 본인이 잘 분석해서 윤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후보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면밀히 잘 관찰을 하고 본인이 이해를 해서 최고 군통수장사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좀 편승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위해서 풀기 전에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뭐 검증을 먼저 한 다음에 북한하고 얘기하겠다는데, 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먼저 신뢰라든가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로는 외교안보에서는 곤란하고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삶과 또 우리 모든 세대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처럼 이런 이제 국익을 잘 살려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 위기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중요하고요. 러시아도 중요하고 유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주요한 외교 상대국한테 다 이렇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저 고민도 좀 깊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실 그 실용적 외교 전략을 세우고 계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그동안 유지한 걸 좀 더 고도화 더 하겠다. 그리고 중국과는 그런 경제 협력이라든지 여러 다면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협중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이웃으로서 잘 지내고, 일본도 이제 투 트랙으로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쪽에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러시아도 또 내실 있게 북방경제협력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개발을 하면서 뭐 신남방 또 뭐 유럽 이런 데 지역 외교도 아주 열린 마음으로 충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좀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